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 시간에서 계속해서 402페이지 수익인식 기준의 재화의 판매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의 수익인식을 봐보죠. 재화의 판매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 상황에 따른 상당히 많은 인식 기준이 나오지만은 핵심을 위주로서 정리해야 되는데, 자, 먼저 403페이지에 가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2번에 조건부가 나오는데 저게 답번이 있죠. 답번은 수탁 판매가 있습니다. 수탁 판매. 그러면 수탁자가 유탁품을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해서 수탁자가 팔아서 좀 마진 챙겨 나머지를 주라 그 말이어서 수탁 판매에 있어서 수익 인식 기준은 수탁자 판매 기준에 의합니다. 수탁자 판매 기준.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유탁품을 받아 판매한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수탁자에게 상품을 보낼 때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유탁품을 팔아 판 날을 수익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내려가면 6번이 있죠. 6번에 출판물이 나옵니다. 출판물에 있어서 수익 인식에 대해서는 출판물의 가액을 봐야 된다. 출판물의 가액이 비슷하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비슷한 경우하고 비슷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출판물의 가액이 비슷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액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비슷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출판물 가액에 해당되는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출판물에 대한 수익 인식이 나오면 출판물 가액이 비슷한지 그렇지 않는지, 그 말은 우리가 주간지, 월간지가 있잖아요. 주간지, 월간지에 대해서 월이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정액에 따라서 수익을 잡는데, 가액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 품목의 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야겠죠.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 7번 할부 판매가 있습니다. 할부 판매에 있어서는 이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했지만 제외한 부분에서 판매하여 인도한 날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찾습니다. 할부 수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여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습니다.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는다. 다음은 404페이지에 암의 처리 부분에 되어 있는 1번 시용 판매가 나오죠. 시용 판매. 일단 써봐라고 보낸 상품이죠. 시용 판매에 있어서는 일단 써봐라고 보냈기 때문에 매입 의사 표시, 매입 의사 표시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잡습니다. 사겠다고 의사 표시한 날 상품을 써봐라고 보낼 때가 아니다. 매입 의사 표시한 날 수익으로 잡습니다. 다음 상품권 판매가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이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도 상품권을 판매 발행할 때가 아니라 이 상품권을 회수할 때
회수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잡습니다. 회수란 상품권 회수할 때, 즉 상품과 상품권을 교환할 때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할 때가 아니죠. 회수할 때 수익을 잡는다. 자, 그래서 저 외에도 있지만은 재화의 판매 혹은 상황에 있어서는 자, 지금 정리하는 수탁 판매, 출판물, 할부 판매, 시용 판매, 상품권 판매에서만 핵심으로 정리하시면 본 시험에서 답은 나올 겁니다. 답은 자, 그런데 이제 자, 영역 제공을 한번 봐보죠. 영역의 제공. 자, 그럼 영역의 제공에 따른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수익 인식 기준을 봐보면은 자, 나오지만은 자, 먼저 자, 404페이지 영역 제공에 있어서는 광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광고 수수료. 네,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는데 광고 수수료는 광고 제작 수수료하고 광고 매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그래서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가 방영되거나 소비자한테 이게 전달 때 대중에게 대중에게 전달 광고가 전달이 될 때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방송 광고 많죠. 그래서 광고가 그러니까 방송되거나 또는 대중에 전달될 때 수익으로 잡으니까 광고 수수료는 광고를 제작하는 수수료냐 광고 매체 수수료냐 에 따라서 구분 좀 하십니다. 영역의 제공 뭐 참고로 우리가 이런 예술 공연 등이 있잖아요. 우리 뭐 가수라든가 뭐 공연료에 대해서는 입장권을 그러니까 발행할 때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할 때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행사가 취소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영역의 제공에 있어서 우리가 자, 큰 단원이 가겠지만 건설 계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별로 회계 처리가 있는데 이걸 뭐라면 도급공사라고 합니다. 자, 도급공사. 뭐 도급공사에 있어서 수익의 인식 기준은 진행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 자, 그래서 영역의 제공에 있어서는 광고 수수료하고 도급공사, 건설 계약과 관련한 영역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기준. 단위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놨죠.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재화의 판매나 영역의 제공을 확인해봤죠.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자, 이자 수익이나 로열티 수익이나 배당 수익의 유형별로 수익의 인식 기준은 정리했죠. 이자 수익은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유효 이자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리하지만 유효 이자율법. 자, 기초 장부 금액에 유효 이자를 적용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죠. 다음에 로열티. 우리가 어떤 장사하면 로열티도 힘들어져. 로열티 수익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발생 시점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네, 배당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 수익에서 배당 수익은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이 될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유형별도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판매, 영역의 제공, 그다음에 자, 이자 수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별에 따른 한번 수익을 잡았죠. 그러면은 이런 인식 기준을 봤으니까 그에 따른 회계 처리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406페이지 특수한 매매가 있습니다. 단원. 그러면 특수한 매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몇 가지 핵심에 따른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특수한 매매. 자, 먼저 유탁 판매. 자, 유탁 매매가 있겠죠. 그래서 유탁 판매. 자,
자, 먼저 유탁 판매에 있어서 수익 인식 기준은 수탁자 판매 기준에 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탁 판매에 있어서 수탁자한테 상품을 보내죠. 이걸 적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수탁에 팔아달라고 수탁에 보낼 때 적송시 회계 처리는 자, 차변에 유탁품, 자, 대변에 매입이라고 씁니다. 매입이라고 쓴다. 자, 그 말은 이 매입의 의미는 뭐냐? 원가다. 원가. 자, 원가가 되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지 대변에 상품을 팔아러 보낼 때는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가지 매가가 아니다. 자, 팔았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유탁품은 역시 재고 자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상품을 수탁에 보낼 때 적송 운임이 발생하시더라. 적송 운임. 적송 운임은 유탁품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당기 손익으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적송 운임은 적송품 즉 유탁품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 수수료 비용 등의 또는 우리가 운임, 운반비 등에 대한 당기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적송을 했는데 일단은 수탁자가 자, 유탁품을 팔았죠. 그래서 수탁자가 유탁품을 팔았을 때 수탁자가 판매 대금을 송금해 오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팔았어. 수가에 보면은 수탁자가 유탁품을 팔아서 자, 그 판매 대금을 송금을 했다는 이야기는 자, 그 유탁품을 팔았다는 거죠. 팔 때 그때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대변에 자, 매출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매출로 이루어지면서 자, 송금한 금액이 현금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매출된 금액이 있지만 자, 수탁자가 마진을 빼고 보내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마진 챙긴 금액이 있겠죠. 그 챙긴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겠다. 수수료 비용 또는 판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비용이든 판매 수수료 이런 과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 처리가 돼서 이 판매 수수료 비용은 수탁자가 챙긴 마진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유탁자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을 판매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 회계 처리 이유는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제는 팔았기 때문에 유탁품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유탁품 원가를 없애고 그만큼을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어지죠.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회계처리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유탁 판매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적송 시에는 자, 수익으로 잡지 않은 게 매입이라고 쓰고 수탁자가 유탁을 판매해서 돈을 벌 송금해 올 때 그때 수익으로 잡는데 이런 유탁품에 대한 우리가 분계도 한번 해준다는 거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어지죠. 자,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용 판매 일단 써바라고 보낸 상품이죠. 그러면 시용 판매는 써바라고 자 보낸 상품이니까 시송시 써바라고 보낼 때 시송시에는 non accounting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분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써바로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 써바라고 보냈는데 회계처리를 안 하는데 보낸 상품에 대한 우리가 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비망 기록을 하는 겁니다. 비망 기록. 잊지 않도록. 그럼 비망 기록을 하기 위해서 대조 계정. 대조 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조 계정하면은 자, 시송품, 시송가매출에 대한 뭐 굳이 뭐 필요하면 됩니다. 차변의 시송품, 대변의 시송가매출. 자, 거짓 같아서 시송가매출은 차변과 대변의 같은 금액을 기록해서 그래서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을 때 그때 수익으로 잡으니까 그때 이 대조 계정을 맞대서 없애버리는 것을 대조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형파면은 시송시 자 수익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분계 회계 처리하지를 않는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할부 판매가 있습니다. 할부 신경 좀 쓰셔야 되죠. 자, 할부 판매에서는 단기하고 장기로 구분하는데 특히 할부 판매에 있어서의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인식 자, 수익의 인식과 자, 측정 화폐 금액을 부여할 때 할부 판매에 있어서 수익의 인식은 인도 기준입니다. 자, 판매하여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는다. 인도 기준에 의하는데 그때 수익으로 자, 인식할 금액은 자, 현재 가치 평가액으로 합니다. 그 말은 이자를 상당한 자, 우리가 현금 판매 금액이 된다. 그 말. 그래서 현금 판매 금액 의미니까 이자를 제외한 상당액을 수익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 406페이지에 정리할 때 할부 판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자를 제한 판매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제한다는 것은 현재 가치 금액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할부 판매 시 그리고 할부금을 받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406페이지 7페이지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 재무상 투표가 나오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문제 4번 봐보세요. 407페이지 확인 문제 4번.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자, 활용을 한번 해보죠. 2015년 12월 31일에 400만 원 상품을 팔았죠. 네, 판매 시에는 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서 매년 말에 15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때 이효이자율이 자, 내자고 같은데 12%를 적용해서 자, 그리고 자, 할인 발행 차금은 이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하고 자, 이럴 때 현재 가치가 2년에 12%의 연금의 현재 가치가 1.6901 그랬죠? 자, 이랬을 때 회계처를 한번 살펴보자. (2015년 12월 31일) 날 자, 할부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 400만 원 상품을 할부 판매를 했는데 자, 판매 시에 100만 원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을 자, 2016년 말 매년 말에 150만 원 할부금을 받기로 했다. 그 말 17년 자, 150만 원 자, 할부금을 받기로 했다. 자, 이럴 경우에 2015년 회계체로도 보는데 자, 할부 판매는
할부금을 받든 안 받든 다든 판매하여 인도한 날 수익으로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2월 30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2015년 12월 31일 날 매출로 처리한다. 그 말. 매출로 처리하는데 그때 기록할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럴 때 자,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았죠. 그럼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자, 안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자,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장기 매출 채권으로 처리가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그럼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이미 100만 원은 받았으니까 1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150만 원에 대해서는 자, 2년에 걸쳐서 받는데 12%짜리가 적용되죠. 12%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정리했지만 가로에 2하고 가운데점 10%는 현재 가치 계수를 써라 그 말. 이러네. 그런데 이 150만 원이 나눠진 금액이죠. 매년 나눠진 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고른다. 연금의 현재 가치가 1.6901다. 그 말이에요. 조졌죠? 항상 현가 계수는 주어진 대로 쓰면 돼요. 1.6901가 되니까 150만 원에 1.690 얼마 나오냐면 253만 5천 253만 5천 자, 전 150원이 나오겠다. 150원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할부 자, 무려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3만 5,150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미 받았으니까 이것도 매출금이 돼야겠죠. 그래서 353만 5,150원이 할부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됩니다. 매출 인식할 금액인다. 그러면은 뭘 지금 제외했냐면 이자를 제외했다. 그 말. 현재 가치란 이자 10% 이자를 제외한 판매 가격이니까 이자를 뺀 금액이 현재 가치 금액이 된다. 그러면 그 이자를 뺐으니까 이자 상당을 뭐 얼마가 되냐면 상당은 자, 그다음에 46만 4,850원이 되겠다.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46만 4,850원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처리가 이릅니다.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자, 이거 같으면 채권의 평가 개정이 되겠죠. 평가 개정이 되겠다. 자, 이게 자, 판매 시 자, 2015년 10월 회계처에서 두 가지가 있죠.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353만 5,150원. 자, 그러면은 자, 이 경우를 부분 재무 상태표 개정식의 부분 재무 상태표를 2015년 12월 31일 한번 만들어 보면은 현금도 쓰겠지만 관심은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매출 채권 300만 원. 300만 원. 자, 그러면서 현재 할인 차금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적이니까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46만 4,850원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해서 자, 253만 5,150원. 자, 이렇게 부분 재무 상태를 표시해 봤죠? 그러면은
253만 5,150원이 어떤 금액이냐?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2015년 12월 30일 현재 장기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253만 5,1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금액도 물어볼 수 있고 2015년 말에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도 물어볼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2016년 말에 150만 원 할부금 받아야겠죠? 자, 150만 원 할부금을 받아왔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정리할 때, 자, 현금으로 150만 원 받아야겠죠? 자, 이 150만 원에 대해서 장기 매출 채권 150만 원이 되겠다. 150만 원. 자, 할부금을 받아왔으니까, 자, 뭐 여기까지 문제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 현 할인 차금 46만 4,850원에 있어서, 자, 원래 이자 상당액인데 이걸 할부금을 받을 때 이자로 처리하려고, 수익 처리하려고, 자, 평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 할인 차금은 이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자, 대별에 있는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죠. 그래서 차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리가. 자, 그럴 때 현재 할인 차금이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 그럴 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이 한다고 그랬죠? 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다.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은 기초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 기억나시죠? 유효이자율 고배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므로 자, 기초장부금액이죠. 자, 지금 2016년 12월 30일이죠. 기초는 2016년 1월 1일인데 15년 말이 자, 16 기초가 되겠죠. 2015년 말에 장기 매출 채권의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253만 5,150원이 되겠다. 이 금액의 유효율이 12%가 되겠죠. 12%. 그래서 253만 5,150원에 12%를 곱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30만 4,218원이 나오겠다. 자, 이 금액이 이자수로 계상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4,218원. 자, 현재 차금에 대한 상각금액이 30만 4,218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16년도 자, 우리가 할부금 받을 때 이자 수익 계상할 금액이죠. 우리 지난 18회 때 여기서 유사하게 시험의 흐름을 좀 한번 잡았었죠. 자, 그래서 정리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자,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인데 기초장부금액 유효이자율 정리됐죠? 그 마지막 자, 150만 원 받을 때 과목은 똑같겠죠. 할부금 똑같겠죠. 이자 수익 계상할 금액은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0만 원을 뺀 나머지 29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283만 원, 4만 원 텐데 그 12%의 나머지 금액 또는 요 차이난 금액, 요 금액에서 3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이 자, 이자 수익 계상이 되어진 겁니다. 2년간이니까. 그럴 때 2017까지 안 가도 됩니다.
2016년도까지 회계 처리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같은 이자를 제외한 자 판매 가격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된다는 거. 이호 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수익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 이 회계 처리는요 시험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예제를 확인하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408페이지 영역 제공의 회계 처리의 진행 기준 한번 봐보죠. 영역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역 제공에 따른 회계 처리에 있어서 특히 도급공사라든가 또는 건설계약에 의한 자 공사에 있어서는 진행기준이 한다. 진행기준에 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진행기준에 의한다. 그래서 그러면 진행기준에 의하면 합리적인 진행률을 산정해야겠죠. 진행률을. 그럴 때 합리적인 진행률에 대해서는 408페이지 진행률 산정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원가 대 원가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원가 대 원가 방식에 따라서 진행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뭐 가로 2번, 3번, 4번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만약 영역 제공에 있어서 지금 수익인식인데 자 만약에 예상 손실을 인식하셨다. 그래서 자 공사와 관련해서 자 상세 예정 손실이 있겠죠. 자 그건 표시 한번 해주시고 자 예상 손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도 즉시 인식에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상 손실 금액은 당연히 총 계약 원가와 총 계약 우리가 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에 따른 자 원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에 따른 수익이 있습니다. 계약 수익은 도급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약 수익은 도급액이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러면 도급 금액이 총 계약 수익에 따른 금액이 계약 원가 비용이죠. 계약 원가가 계약 수익 금액을 초과할 때 더 크다는 거죠. 초과할 때 즉시 예상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 개념만 좀 확인해 둡시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규정을 만들자. 그럴 때 이 진행일이 포인트니까 그럼 도급공사 건설 계약에 있어서의 진행 기준에 있어서는 자 합리적인 진행률을 산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진행률을 산정하죠. 그러면 진행률을 산정을 할 때 진행률은 율합회가 진행이죠. 이게 진행 정도에 따른 비율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당기 실제 제 공사 원가가 되겠다. 원가가 근데 분모가 총추정 공사 원가가 되는 겁니다. 총추정 공사 원가 또 나누는 게 진행률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당기 실제 공사 원가를 총추정 공사 원가로 나눈 게 진행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원가 대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 대 원가 방식.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당기 실제가 아니라 누적 공사 원가가 줄 수 있고 총 추정 공사 원가인데 당기 이후에 추가 공사 원가가 주어질 수 있더라. 개념적으로 그럴 때
분자에 우리가 당기 실전인데 누적 공상이 되면 누적 공상 그대로 누적 진행률을 산정하자. 그러니까 누적치를 고려하면 누적 진행인데 이 누적 진행률을 구해서 당기 진행률을 알고자 한다면 전기 이전의 진행률을 빼버리면 자 당기 진행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진행률을 구해서 당기 걸 알고자 한다면 전기 것을 빼면 되겠다 그 말이요. 그리고 분모는 총 추정 공사 원가니까 자 당기까지의 원가에다가 앞으로 발생할 추가 원가를 합한 금액이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누적치 자료인지 추가치 자료인지를 보면서 진행해서 그 진행률 산정에 따라서 공사 수익을 산정하는데 공사 수익은 도급액이 있겠다. 도급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공사 수익인데 만약 이 진행률이 누적 진행률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누적 수익이 되겠죠. 그럼 누적 수익이니까 당기 수익을 알고는 전기 이전의 수익을 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공사 이익이 나오겠다. 공사이익은 공사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겠죠. 비용이 당기 공사 자 원가를 빼면은 공사이익 수익서 비용을 뺀 거니까 공사 이익이 나오겠다. 그러나 멈죠? 공사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고 그랬죠.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할 때 절대 즉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률 공사의 이익을 한번 산정해 봤죠. 자,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정리했지만 자, 요 세 식을 좀 합쳐서 제로 만약 공사 이익을 만약에 묻는 거냐 수익은 좀 구분하면서 그래서 공사 수익은 도급액의 진행률 곱한 것이고 이익은 수익서 비용을 뺀 것이고 그래서 공사 이익을 물어볼 때 너는 이 세 식을 합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세 식을 합쳐보면은 도급액 곱하기 당기 실제 공사 원가 총 추정 공사 원가 가로 닫고 마이너스 당기 실제 공사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도급 금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한 거죠. 이게 공사 수익이죠. 공사에서 당기 공사 원가를 빼면 되죠. 이익이니까. 그랬을 때 뭐냐면은 이익을 물으면은 분자에 있는 것을 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분자에 있는 걸. 그리고 총 추정 공사 원가는 자 분모인데 추가 원가가 나오면 당기까지 원가에 분자를 내려서 플러스 추가 공사 원가를 더한 금이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되겠다. 자, 이래서 공사 진행 기준에 따른 자, 수익 인식에 따른 우리가 한번 자, 수익과 이익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 따라서 자,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410페이지 10페이지 자, 확인해 이제 문제 5번 봐보세요. 자, 1,000만 원의 수주공사한 건설공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자료가 뜰 때 각 연도별로 공사 수익을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공사 수익에 전환돼서 공사 이익까지 한번 찾아드리죠. 자, 그럴 때 공사원가 누적치 나왔죠. 누적 공사원가 나왔네요. 그리고 추가로 소요될 추가원가 소요가 나왔죠. 추가원가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자, 2015년도 자, 공사 수익과 공사 자,
이익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럼 자, 우리가 진행률을 구하고 수익을 구했다고 하는데 먼저 공사 수익을 찾는다면 공사 수익은 도급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자, 분자 분모의 진행률이죠. 당기 공사원가가 300만 원. 300만 원. 자, 자, 그런데 자, 2015년도에 추가 소요원가죠. 추가 소요원가니까 자, 원가가 얼마는 500이 나왔다. 500.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자, 바로 추가 2015년 이후에 발생할 원가의 추정이죠. 그러면 분모는 총 추정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300만 원. 300만 원. 자, 왜 단기까지 원가를 더해야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되니까. 자, 이래서 공사 수익이 얼마 나오냐면 2015년도 공사 수익이 375만 원이 나온겠다. 5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8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37.5%가 진행률이다. 그 말에 37.5%가 진행률이 되겠죠. 그럼 자, 공사 이익을 한 번 더 본다면은 공사 이익은 375만 원, 5만 원 마이너스 단기 공사 원가 300만 원 차감한 75만 원이 공사 이익이 된 겁니다. 2015년도. 자, 2015년도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2016년도 공사 수익을 한번 찾아보면은 도급액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자, 2016년 원가가 595만 원. 그런데 595만 원이 2016년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죠. 그리고 추가 공사 원가가 255만 원. 그죠? 255만 원이 되겠다. 자, 역시 255만 원이 추가 소요 원가가 되기 때문에 총총 공사원가는 분자 내리죠. 그래서 595만 원. 이게 총추정 공사 원가가 되겠다. 자, 그래서 공사 수익 금액이 계산하면은 자, 700만 원이 나오겠다. 7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15년도에 그래서 자, 700만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진행률이 자, 70%가 나올 텐데 70%가 분자가 누적치니까 70%는 2016년도까지 누적 진행률이다. 그 말이에요. 누적 진행률이 되겠다. 그러면은 2016년도 당기준은 전년도 거 30.5%를 뺀 32.5%가 16년도 진행률이 되는 거예요. 단기 것은 정기 걸 빼면 되니까. 그러면 공사이후 수익도 700만 원은 누적 공사 수익이 되겠다. 그러면 단기 걸 알고자 한다면 전년도 공사 수익 375만 원을 빼면은 그러면 당연히 325만 원이 2016년도 자, 공사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치를 구해서 정기 것을 빼면 단기께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이제 공사이익을 한다면은 자, 공사수익 700만 원. 700만 원 지금 누적치였다면 자,
595만 원. 5만 원. 자, 차감한 금액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자, 105만 원이 되겠다. 105만 원. 그럼 105만 원은 자, 700이 누적치니까 요 공사이익이 누적 공사이익이 되겠죠. 그럼 2016년 것만 알고 온 다음에 이제 15년도에 자, 공사이익이 75만 원이었죠. 그 75만 원을 차감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30만 원이 2016년도 공사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015년도 공사이익은 70만 원, 10년 공사이익은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치를 계산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넣은 거잖아요. 전기 이전 걸 빼면 단기 거니까 우리가 누적을 계속 더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기 거 그러면 전기 이전 걸 빼면 단기 거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수님, 처음부터 자, 595만에서 300만 원을 빼면은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분모는 어차피 총 추정입니다. 추정 공상가가 추정치는 매년 동일하지 않거든요. 봐보세요. 자, 더하면 분모가 800이죠. 800이죠. 분모 더해보세요. 850이죠. 총 추정 공상가가 매년 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 실제 원가를 따질 때 자, 빼버리면 실수하게 됩니다. 뭐 이제 별해로서 만약에 총 추정 공상가 800 만약에 시트는 800이라면 처음부터 자, 누적치를 구할 때 있지만은 전기를 빼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누적치를 그대로 구해가지고 전기 이전 걸 빼면 되겠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정의 시험에 자주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공사 수익을 묻는지 공사 이익을 묻는지 확인하면서 자료가 누적치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또 추가 공사가 주어지는지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 기준과 관련 특수한 매매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